저도 이제 쿠팡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와, 1년인데 어떻게 월 매출 6억을 그러니까요. 만들어요? 열심히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된 게 저도 1년 전에는 초보였다라는 거고 그쵸. 초보자가 시작하기 너무 수월한 플랫폼이 저는 쿠팡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매출을 많이 올리는 상품이 어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됐어요. 네. 아.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네. 원가가 되게 저렴한데 되게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커머스 셀러 하고 있는 디노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이커머스 사업 중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시나요? 저는 원래 처음 시작에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쿠팡 로켓 그로스 쪽으로 이제 많이 비중이 옮겨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쿠팡 그 로켓크로스는 매출이 대략 얼마 정도 나왔나요? 매출이 이번 평균적으로 한 6, 7억 정도 요즘에 월? 하고 있습니다. 네, 월에. 와. 그렇게. 그 월 6억에서 7억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네,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네. 아이템을 팔길래 그렇게 잘 팔리시는 거예요? 아이템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매출로 따지면 한 달에 그래도 6억, 7억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원래는 많은 분들 아실 텐데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구급 공무원을 하다가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하면서 이제 부업으로 하던 것들이 조금 잘 돼가지고 그때 약간 호기롭게 이제 나와보자 네.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 전업으로 하고 있는 셀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에서 퇴사해서 지금 이렇게 셀러로서 한 거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으신가요?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급여가 좀 낮았나요? 네, 급여가 우선은 200만 원 못 받는 때가 되게 많았고 아니, 구급 공무원이 그렇게 급여를 많이 못 받아요? 고급 공무원분들 진짜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엄청 힘드실 거예요. 힘든 그 삶을 지내고 계신데 좀 점점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좀 참고 다닐 것 같은데 높아져 봤자 내가 한 30년을 다녀봤자 500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이제 집을 사고 어떻게 뭐 결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좀 아니다. 부업을 해야겠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부업을 해서 월급을 뛰어넘는 기간까지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저는 진짜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아니 그때 어떤 수업 들으셨어요? 저는 진짜 뭐 수업이 제가 엄청 막 비싸거나 좋은 수업을 들은 게 아니고 진짜 20만 원짜리 온라인 강의였어요. 네. 온라인 강의 20만 원짜리 들으면서 그때 중국 구매 대행을 그때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3개월 만에 300만 원 못 벌면 환불해준다 이렇게 막 멘트가 써져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저는 그때 강의비도 20만 원 내기도 너무 버거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멘트를 딱 보고 이건 해도 되겠다. 나 안 환불 되면 어차피 해주니까. 환불을 무조건 해달라 해야겠다 이게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진짜 3개월 만에 벌려서 저 너무 신기했던. 그러면 3개월 만에 그 공무원 구급보다 더 많이 벌게 되셨어요? 그럼요. 저는 이제 공무원 하려고 막 뭐 6개월 넘게 이제 막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그렇게 벌게 된 게 너무 어이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코로나 시기였나요? 맞아요.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가 한창 될 때 21년도였으니까 제가 그때 시작한 게. 근데 중국 구매대행이 중국에서 올 때인데 코로나 때문에 막 봉쇄되고 있을 때 물건 없는데 어떻게 팔았어요? 그때 살짝 힘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길어봤자 3개월,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이겨낼 수 있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급여를 뛰어넘는 상황이 된 다음에 몇 개월 정도 있다가 퇴사하신 거예요? 저는 급여 뛰어넘고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다녔어요. 혹시나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월천을 찍고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더 다닌 것 같아요. 월천이 그러다가 매출이에요,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으로. 와. 네, 저는 그때는 완전 그냥 돈밖에 못 받기 때문에 네. 매출보다 무조건 순이익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월천을 제가 딱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찍었어요. 네. 6개월 만에 찍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더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그러면 예전에 채널명이 월천 버는 디노였는데 지금은 맞아요. 월억 버는 디노로 바뀌었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솔직히 강사님들이나 이제 셀러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빨리빨리 뛰는 케이스를 많이 못 봤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제가 진짜 생각이 없어요. 제가 네. 진짜 생각이 없다는 게 이게 앞뒤를 별로 가리지 않고 그 비용 같은 거를 많이
계산을 안 해요. 네. 계산을 안 하고 그냥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뭘 수정을 할까 그거를 좀 더 생각하는 편이고 시작할 때 전혀 이제 많이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직장인분들이 많이 그러실 텐데 좀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부업으로 네. 그거를 계속 모으고 싶어 해요. 맞아요. 모아가지고 300, 200 이렇게 계속 모아가지고 이걸로 부자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벌고 끝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돈을 모으려고 안 했어요. 모으려고 안 하고 이걸 계속 좀 재투자를 했다고 해야 될까? 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돈 너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런 정도로 이제 사업에 좀 많이 썼던 거 그러면 월천 벌면 보통 사람들 이거 막 주식에다 놓고 부동산에 놓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사업으로 다 재투자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과감하게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생각 없이 그냥 요거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 한 200, 300 써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조금 빨리 된 게 아닌가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계산 없이 하는 거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쵸? 일단 시작하고 봐요. 맞아요. 네, 그게 이게- 성공하신 분들 다 특징인 것 같아요. 예,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맞아. 사람들이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어요. 맞아요. 네. 진짜. 예.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쿠팡으로는 국내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 되셨는데 특히 로켓크로스로 초보가 로켓크로스로 좀 돈을 버는 방법들을 하나씩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사실은 쿠팡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와, 1년인데 어떻게 월 매출 6억을 그러니까요. 만들어요? 열심히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된 게 저도 1년 전에는 초보였다라는 거고 그쵸. 초보자가 시작하기 너무 수월한 플랫폼이 저는 쿠팡밖에 없다고 생각을 왜요? 해요. 쿠팡은 진짜 딱 5단계만 하면 되시는데 네. 첫 번째 단계는 상품 소싱,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가 설정,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업로드,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로켓크로스 입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광고. 이렇게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네, 다른 거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어도 이만큼 매출이 날 수 있다고 저도 놀랬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네. 이거 나머지 뭐 판매 가격, 그다음에 업로드, 뭐 광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소싱이 있잖아요. 소싱도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소싱이 저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와. 지금 악플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소싱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게 뭘 팔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쿠팡은 진짜 정답을 다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블루오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블루오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게 판매가 좀 되면서도 판매자가 많이 없는 그런 시장이 어딜까를 되게 많이 찾으러 막 눈에 불을 켜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고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판매량은 많은데 파는 셀러는 별로 없는 그러면서도 내가 거기서 혼자 들어가가지고 혼자 오래오랫동안 나 혼자 에이, 돈을 말도 안 벌고 되는 거 싶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시장이 없는데 그런 시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소싱이 어려워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쿠팡은 특이한 거 사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쿠팡은 진짜 사람들이 맨날 사는 거 소모품 같은 것도 사고 맨날 바꾸는 그런 생활용품들 그런 것들 많이 사는데 그런 것들 중에 잘 팔리는 애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잘 팔릴 것 같은 디자인을 어떤 게 지금 잘 팔리고 있는지만 트래킹을 하면 돼요. 지금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계속 트래킹하고 그럼 나 얘랑 똑같은 거 들어가야겠다. 그냥 이렇게 하면 솔직히 끝이거든요. 그럼 들어갔는데도 이미 뭐 팔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거기서 어떻게 내가 고객들한테 픽돼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이 사람이랑 내가 똑같은 걸 팔면 안 팔린다거나 얘보다 내가 더 비싸면 안 팔린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상품을 팔고 제가 2만 원 막 이렇게 더 비싸게 파는데도 팔리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누구 시장에 다 깔린 상품보다 무조건 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유통하는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유통이고 나는 이 단계 뛰어넘으면서 한 5% 정도 마진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셀러인 건데 저희는 셀러잖아요. 이커머스를 하는 셀러라고 하면은 저희 마케팅이라는 거를 좀 배워야 된다고 이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라든지 막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싸게 팔기 위해서는 싸게 팔려면 잘 해놓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그냥 올려놓고 가격만 500원 싸게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우리가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그 안에 것들을 조금 더 예쁘게 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고 사람들 설득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여기서 사실 다 수준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상세 페이지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직접 계속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가 한 3개월 전부터는 제가 콘티만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디자이너 넘기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제가 직접 하고, 그러니까 디자인도 제가 진짜 못해요. 디자인도 엄청 못하는데도 직접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사람들은 그 디자인 때문에 사는 건 아니다 맞아요. 생각하고, 그 문구라든지 카피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잘하면 저는 승산이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쿠팡은 그렇게 상세 페이지 잘 해놓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만 잘해도 거기서 좀 튈 수가 있다. 튈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화면 좀 보여주시면서 대표님만의 노하우나 기준이 있으면 몇 개라도 예시를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이거 진짜 좋은 꿀팁인데 와, 이걸 한번 네. 알려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쿠팡에서 제일 소싱할 때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판매량 체크하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키워드의 1페이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거 두 개만 보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판매량을 체크하는 게 사실 쿠팡에서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판매량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상이 나오긴 하는데, 쿠팡은 이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쿠팡에서 근데 되게 힌트를 많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힌트를 많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강아지 방석이라는 거를 이제 소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쳐보고서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게 지금 뭐가 많이 팔릴지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쿠팡 윙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네. 쿠팡 윙에 상품 등록에 들어가시면 이게 어떤 상품들이 얼마나 이제 클릭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냥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쿠팡 윙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카탈로그 상품 매칭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제 상품들이 쭉 나오면서 조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조회수가 4만 몇천 회, 이건 2만 몇천 회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데, 어떤 애들은 지금 조회수가 3천 몇 회고 어떤 애들은 4만 몇 회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조회수가 많은 애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조회수를 봐서 이게 얼마나 팔리는지 판매량을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조회수의 전환율을 한 3%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곱해보는 거예요, 한번. 네. 그 5만에 곱하기 한 3% 정도 하면 한 1,500개가 지금 팔리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고 이거를 30일로 나눠봅니다. 최근 30일 조회수였으니까 나눠보면 하루에 이게 한 50개 정도는 팔리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강아지 방석을 하려고 하다가도 조회수가 낮은 애들보다는 당연히 높은 애들로 하면 좋잖아요.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애들과 비슷한 애들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아지 방석 조회수 5만 나온 걸 가지고 네.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만약에 근데 강아지 방석이라는 키워드를 결정을 했을 때 얘기거든요, 사실 네. 이거는.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내가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네. 저는 초보자들한테 가장 쉬운 거는 키워드를 이제 보는 거예요. 키워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쭉 보고 이게 1페이지 상황이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한눈에 보면서 이게 좋은 데이터를 가진 애들만 이제 갖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셀러 라이프라는 데를 사용을 하는데, 네. 다른 데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초보자분들이 하기 좋은 소싱법이 딱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저는 키워드 소싱이고, 두 네. 번째는 다른 사람 잘 팔리는 거 지금 벤치마킹 하는 거, 두 가지인데, 이 키워드 소싱이 훨씬 더 초보자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더라고요. 네. 왜냐면 정확히 데이터를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틀릴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셀러 소싱이라고 이제 카테고리 소싱에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분류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이런 분류들 선택을 하고 이제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키워드들의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될지가 아마 고민이실 텐데, 그래서 엑셀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런 엑셀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 맨 앞에 보시면 키워드라는 게 이제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여기서 이제 좋은 키워드를 내가 뽑아내서 소싱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아마 이제 키워드 데이터를 보는 그 기준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이 네이버의 데이터예요. 네이버의 데이터지만 쿠팡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네이버를 이제 참고하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최근 1개월 검색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량이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얼마나 한 달에 검색을 많이 하냐인데, 검색량이 작으면 당연히 찾는 사람이 엄청 적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매 대행 하시던 분들은 검색량이 작은 데서 놀아야 되지만, 우리 쿠팡을 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검색량이 좀 꽤 되는 거에서 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의 비슷하게 해도 광고를 돌리면 팔려버리니까. 그래서 숫자 필터를 하셔가지고 크거나 같음 이런 식으로 찍어서
검색량이 최소 만은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 정도는 넘어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찾는 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로켓크로스는 사입이에요. 그래서 먼저 상품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로켓크로스 입고를 해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예상 3개월 검색량이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3개월 후의 것들을 이제 소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검색량이 10만이 나와도 곧 3개월 후에는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굳이 소싱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예상 3개월은 저는 크거나 같음 해서 그냥 0%라고 둡니다. 0%보다는 높으면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 애들로만 이제 쭉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이제 맨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저희는 쿠팡에서만 놀 거기 때문에 이 보라 색깔 부분이 쿠팡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데 여기 보라색 부분이 딱 그거예요. 이제 1페이지 우리가 쿠팡에서 딱 검색을 했을 때 이 1페이지에 나오는 상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상품은 4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로켓 배송 상품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자 로켓, 이게 바로 로켓 그로스거든요. 이 로켓 그로스 상품이 나오고, 이 세 번째로는 그냥 이 판매자 로켓이라든지 로켓 배송 딱지가 없는데 그냥 이제 국내 상품으로 팔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윙 상품 중에 국내 상품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소요 시간이 있어요. 배송 소요 시간이 있는데 이게 한 2주 뒤쯤에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해외 상품이에요. 해외 상품이기 때문에 1페이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품 분류는 4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페이지에서 이 4가지 상품이 분포되어 있는 이 양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바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페이지에 40개 정도가 이제 나올 텐데 전부 다 로켓 배송 상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무리 로켓 그로스 상품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승산이 없을 거예요. 크게 승산이 없을 거고, 아니면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1페이지가 전부 다 해외 배송 상품이다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주 안 기다리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해외 배송 상품에 나만 이제 로켓 그로스로 들어가면 되게 승산이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강아지 방석 쳤을 때 이 1페이지가 다 해외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이 시장은 판매량이 없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매량이 나올 것 같은 시장은 셀러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다 달라붙어가지고 셀러로 무조건 입점을 하고 상품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해외 배송이 많은, 판매량이 많은 시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누군가 다 팔고 있네요. 그렇죠. 이미 누군가 팔고 있는 그런 시장에 들어가야 오히려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 배송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 그리고 로켓 배송 비율도 너무 높지 않은 이 안에서 고르시면은 여러분이 크게 벗어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1페이지에 다 로켓 그로스, 판매자 로켓 거라고 해도 여러분이 들어가도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해외 배송 상품이 100%인 것보단 판매자 로켓이 100%인 게 판매량이 거기는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무조건 콩고물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의 비율상으로 이제 보면은 로켓 배송 비율은 80%가 안 돼야 되고, 일반 배송 상품은 10%는 넘어야 되고, 그리고 해외 배송 상품 같은 경우는 40% 정도는 안 되는 게, 그 정도 선 안에서 찾으시면은 여러분이 실패하는 소싱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1페이지라는 게 대표님이 보는 1페이지랑 제가 보는 1페이지가 다른데, 저 셀러 라이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주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쿠팡에 제가 먼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 크롬을 켜시고 이 시크릿 창 모드를 꼭 켜야 됩니다. 네,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시면 이렇게 시크릿 모드가 켜지는데, 쿠팡은 사람이 뭘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맞아요. 다른 상품이 이제 앞으로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시크릿 모드에서 하셔야 되고, 이 시크릿 모드 기준으로, 이 쿠키 없는 거 기준으로 셀러 라이프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것들을 다 교집합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네. 괜찮은 것들 선택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초보자분들은 가장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키워드를 골랐어요.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필터링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까 좀 했다라고 치면 앞에 이제 쭉 보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것들 중에 브랜드 같은 거 다 빼고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인증 없는 것들만 선택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1페이지 다시. 근데 이때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아까 제가 알려드린 쿠팡에서 조회수 보는 거 그거를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카고 스커트라고 이제 나왔으면 이거를 상품 등록에 매칭할 상품 찾기 들어가서 카고 스커트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이 카고 스커트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잘 팔리는 디자인이 있고 안 팔리는 디자인이 있고 그럴 텐데 이럴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회수가 얘는 좀 3,000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640회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 이 둘 중에 뭘 할지 고민을 할 때 당연히 위에 거를 하시면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여기서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이렇게 선택만 하셔도 전혀 소싱할 때 안 팔리고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라라콩 여성 카고는 많이잖아요, 조회수가. 네네. 그럼 이거 그 1688 이렇게 이미지 띄워가지고 찾아서 소싱해도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조회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3개월간의 검색량도 더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찾아서 이제 원가만 맞으면 단가만 맞으면 바로 소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죠. 대표님은 이렇게 그 소싱 해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재고 쌓아놓고 하는 것들은 많이 없는 편이세요?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도 만약에 10가지 상품하고 20가지 상품 하면 모든 걸 다 재고 안 남거나 모든 게 다 플러스 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이너스 나는 게 한 5개, 20개 중에 5개라고 치면 나머지 15개에서 조금 잘 돼가지고 이게 순이익을 막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들어가 본 다음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그냥 재고만 떨고 빨리 치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두 번째 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광고 돌려보고 테스트 해보고 더 잘 되면 그 다음에 더 대량 사입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절대 안 될 수가 없고 아는 게 많이 없어도 가능한 게 저는 이 쿠팡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쿠팡을 이렇게 뭐 광고하고 다 하면 실제로 매출이 1억이 되면 네. 대표님 떨어지는 게 얼마예요? 진짜 매번 너무 다른데 광고비를 얼마 쓰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 판매가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진을 처음부터 막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되게 낮게 해버리면 광고비 쓰면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판매가 설정을 할 때 마진을 최소한 10,000원 이상을 볼 수 있는 것만 선택을 해요. 마진율이 좀 있는 걸로 하시네요. 네, 마진율이 좀 있는 걸로 가고 저는 이렇게 너무 저렴한 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더 어려워요. 가격대 낮은 게 처음에 수입하기는 되게 쉽죠. 단가가 낮으니까. 근데 나중 가면 갈수록 광고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절대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점점 객단가를 높여가야 합니다. 높여가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하나에 뭐 30위안짜리 이렇게 들여오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시장만 좀 저렴한 걸로 하고 두 번째부터는 그 전보다 좀 더 비싼 거, 그 다음보다 좀 더 비싼 거 이렇게 하시고 하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판매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매출을 많이 올리는 상품이 어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고 국내 업체에서 이제 받는 것도 있는데 중국에서 수입한 거로만 이제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제 국내에서 업체 뚫어갖고 하는 거는 또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사입해가지고 한 거는 베개가 가장 잘 됐어요. 베개? 네. 저는 베개 되게 좋아하는 게 네. 베개는 원가가 되게 저렴한데 되게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맞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막 기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넣으면은 되게 비싸게 팔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원가는 낮고 판매가는 높고 이런 걸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매출도 되게 많이 견인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유통기한도 없고 뭐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이 그래도 지금 로켓크로스 1년 동안 매출 많이 내셨는데 로켓크로스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은 요즘에 생겼어요. 원래 그렇게 없었다가 원래 단점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요즘에 정책 변경 네. 되면서 반품을 회수하는 비용을 저희 셀러한테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쿠팡이 다 부담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전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그게 되게 단점이 되어 버린 것 같고 이거 말고는 만약에 구매 대행이랑 비교를 하면 구매 대행보다는 당연히 물건을 먼저 사서 입고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가 당연히 있는 거랑 처음에 돈 들어가는 거, 처음에 매입 비용 생기는 거 그리고
정산 느린 거. 아, 예. 그죠? 그래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매출 크게 나기 쉬운 거 그런 점들이 되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처음 이 이커머스 시장을 해서 중국 구매 대행으로 돈을 좀 버시다가 로켓크로스로 가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로켓크로스 매출이 뭐 5억 넘어가 버리면 두 달치 현금이 필요한데 원래 한 10억 정도 들고 계셨나 보네요. 아니요. 어떻게 그 장사를 하시죠? 절대 아니고 저는 구매 대행 할 때부터 남는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다 진짜 저축을 해놨어요. 아. 다 저축을 해놔가지고 제가 월 1,000 넘게 번 것도 한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계좌에 있는 돈이 제가 딱 1억 5천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1억 5천일 때 이때 제가 딱 로켓크로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1억 5천을 보고 제가 3억 매출이 났어요. 그 달에. 네. 근데 그 1억 5천이 조금 부족했어요.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부족한데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출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전 그 셀러론이라든지 선정산이라든지 이게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절대 못 왔을 거라 생각하고 저 사무실 같이 쓰는 이 로켓크로스 셀러들 많아요. 아, 네. 많은데 저만큼 다 이제 매출이 나고 있단 말이죠. 다 자기네들은 이 선정산 없었으면 진짜 이렇게 못 왔다 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배송 중인 상품을 그냥 담보로 딱 갖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고 수수료만 조금 받고 맞아.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맞아요. 제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공무원 생활 그 월급 200만 원 못 받던 시절에서 지금은 뭐 월 1억 정도까지 오셨고 최고치. 그렇죠. 그리고 강의도 하시고 쇼핑몰도 하시고 하면 수입이 많이 늘어나셨을 텐데 네. 돈 벌고 뭐가 좀 달라졌나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자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항상 돈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눈치 많이 보고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끼리 돈 없으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고 괜히 있는 척 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막 엄마 잘 때 엄마 지갑에도 손도 대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이제 자존심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자격지심도 생기면서 되게 사람들 보는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사람들이 막 괜히 나 욕하는 것 같고 지금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때는 제가 되게 반항아였어요. 반항아 같은 이런 면모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완전 바꾸게 된 게 제가 조금씩 그래도 조그마한 성과를 내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 벌고 뭐 사 먹고 이런 거 물론 당연히 그리고 좋고 한데 저는 그냥 인생 자체가 행복해지는 게 돈이 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죠. 저는 그런 경험들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자존감이 되게 낮았고, 막 눈치도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돈 때문에 선택하는 일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택시를 타는 것도 그렇고, 밥 먹는 것도 1,000원 싼 거. 맞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말고 1,000원 싼 거 먹고 했는데, 지금은 막 어머니가 돈이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 빌라에 이제 세를 줘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이제 2건이나 이제 갑자기 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2억 6천인가가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그러실 때, 제가 빌려줄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준 건 아니고. 네. 아, 빌려줘야 돼요. 제가 네, 빌려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형편이 있는 게. 그래서 엄마는 제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아, 진짜요? 잘은 그렇게 그렇게까지. 유명하신 분인데 딸이 뭐 하는지. 근데 너무 많이 버는 거 알면 안 돼요. 가족이 또. 그쵸. 맞아요. 네, 좀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그래서 됩니다. 적당한 선으로 해서 아무튼 제가 가족한테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는 것도 되게 행복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디노 대표님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목표나 이런 거 2025년 됐잖아요. 네.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떤 셀러로서 아니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선 이번 년 목표는 제 이 유통 사업으로 매출 한 200억 정도 하는 그거를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은 제가 작년에는 40억 정도 했어요. 40억 정도 했는데 200억이라고 하면 원래는 100억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100억 하면 너무 쉽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와. 아니 쉽게 상반기에 될 수도 달성할 수 있고. 예. 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목표는 안 삼는 게 좋겠다. 그럴 바에는 좀 아예 높여가지고 좀 더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200억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200억으로 이제 하고 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200억이 너무 맞추기 어렵겠다 싶으면서 또 다른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지금 맨날 하고 있는 뭐 중국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하면서 화장품을 해볼까? 뭐 건강기능식품을 해볼까 하면서 되게 다양한 그런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25년 목표는 그거고 나중에 목표도 원래 꿈이 항상 그거였어요. 100억 자산가가 되자. 100억 자산가. 네, 제가 공무원 때부터 맨날 일기에다가 100억 자산가 되자, 100억 자산가가 될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썼거든요. 깜지처럼. 근데 지금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꿈을 꾼 지가. 근데 생각보다 빨리 될지도. 와, 이 100억 자산은 빚 빼고 순 자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막 뭐 대출 같은 거 빼고 순자산으로 해야겠죠. 100억. 와, 이거는 네. 진짜 상위 한 0.1% 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전에는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하는 목표를 삼은 건데 지금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약간 1,000억 막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제 주위에는 1,000억 많아요. 100억으로는 안 해요. 다 넘으시니까 보니까. 그래서 1,000억으로 해서 진짜요? 수표나 이런 것들 다 자기 목표 같은 거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데 1,000억 하실 수 있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이 바뀐다고 저도 책에서 봐가지고 남들이 웃을 수 있지만 그렇게 목표를 삼고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 중에 제일 잘 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2025년 쇼핑몰을 지금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되게 다른 부업들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뭐 얼굴 팔고 하는 유튜브, 전에 이런 디노 유튜브 말고 먹방 유튜브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심지어 코인 같은 것도 선물 거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안 해볼 거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저는 이 쇼핑몰만큼 일반인들도 성공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식 같은 거 너무 어렵고 부동산은 다 시드 필요하고 이런 것들 단점들을 다 생각을 하고 유튜버는 또 특출난 능력과 아니면 특출난 외모 이런 것들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그런 시장인데 내가 만약에 물건을 예쁘게 해가지고 어떤 고객한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그것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저는 돈 버는 거 이상으로 행복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업들을 하더라도 무조건 유통이나 이 쇼핑몰은 같이 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하더라도 같이 유튜브 쇼핑에다 뭘 껴넣을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을 안 한다? 이거는 살짝 돈 벌기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길을 선택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쇼핑몰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지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조금씩 작게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1년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꼭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